제가 설계한 집 중에 제일 큰 집이에요. TV에는 나왔는데 유튜브는 처음이라. 네. 전원 생활한다? 꿈도 꾼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시골살이를 하게 된 박세원입니다. 저는 갑자기 건축주가 된 한경원입니다. 근데 왜 평소답지 않게 좀 너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할까요? 네, 유튜브예요, 유튜브. 네, TV에는 나왔는데 유튜브는 처음이라. 네. 제가 처음 물어보고 싶은 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요즘은 또 이렇게 양평에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계기로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집 짓 계획은 전혀 없었고요. 네. 사실은 그 택지를 이제 판 분이 이제 네. 제 친구라서 네, 네.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었어요. 제가 시골을 좋아하니까 누나가 시골을 여기를 좋아하니 택지 개발을 하나 와서 보고 네. 마음에 들면 한번 집을 지어보는 게 어떠세요? 이래서 와봤어요. 이렇게 우리 자리에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경치 때문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게 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근데 집 지을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다 말했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은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네. 뭐 지어볼까? 뭐 그런 생각이 훌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홀린 듯이 어느 날 보니까 땅을 이미 계약을 했더라고요.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그때 찬성하셨어요? 지금 뭐 이 사람 하는 거에 네. 반대를 살면서 반대를 할 수가 없는 네.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니까요. 네. 저도 사장님처럼 멋있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진짜 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좀 멋있게 보였어요. 네. 불쌍한 얘기인데 소장님은 멋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좀 멋있게. 본인은 불쌍하게 얘기하잖아요. 늘 좀 약간은 그런 실제로 약간은 그런 것도 있는데 많이. 네, 근데 품격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나이에 맞는 연세에 맞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처음 네. 들었어요. 왜냐면 30, 40대, 50대 그 나이 때하고 지금 사장님 나이 때하고 좀 달라야 되잖아요. 네. 이순도 넘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좀 달라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여기 시골살이 한다, 네. 전원생활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꿈도 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어느 날 뭐 이 사람이 뭘 말을 해도 네. 저는 그냥 들어주는 스타일이니까 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지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동의를 하게 됐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나이가 아니고 네.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거를 생각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가까운 친지나 뭐 친구들이나 하는 말은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해요. 전원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배 조건이 위치가 우선 큰 병원에서 가까워야 된다. 두 번째는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뭐 이런 거를 주로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때가 되면 가는 거지. 때가 되면 가는 거지. 뭐 그게 병원이 옆에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또 20, 30분 만에 뭐 안산병원에 갈 만한 거리는 되니까. 그러나 그게 저한테는 그 주요 무슨 고려사항은 아니었죠. 단지 집사람과 제가 남아있는 여생을 그 크리스찬 부부답게 누가 먼저 가든 세상을 정리하고 가면 되는 거고, 사는 동안은
품위 있게 살고 싶다. 그 생각. 근데 왜 반대했어? 며칠 반대 조금 하셨나 봐요? 아니 사장님이? 지금도 우겨요. 일을 네. 안 해요. 나는 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강제로 끌려왔다. 아 그러면서 마당 안 일에서 해요. 자꾸 이렇게 뭘 시키잖아요, 자꾸. 네, 네. 뭘 시키면은 내 뜻이 아니야. 억지로 갖다 대는 네. 아, 거부 조건이 네. 그거지. 거부 이유가. 이게 그 땅이 커서 땅이 지금 남아있는 저 텃밭하고 마당이 60평은 그래도 넘잖아요. 60평, 70평은 되잖아요. 그거 관리하려면 보통 힘든 게 근데 아니에요. 품위 있게 산다면서 왜 일은 안 한다고요? 품이 있어야 되니까. 아 일을 안 해야 품위가 품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아, 네. 일하는 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요. 눈치 모자 쓰고 이러면 저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해.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뭐 갖다 붙이는 눈치껏, 거죠. 네, 눈치껏, 네,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이 사람은 굉장히 즐겨요. 네. 뭐꽃 가꾸고 뭐 하다못해 야채 심고 뭐 하는 거를 즐기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걸 보는 걸 즐겨요, 저는. 아, 그렇죠. 네. 그게 품위가 있는 거예요. 봐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품위가 있는 거죠. 이상한. 네. 그때 처음 상담하러 왔을 때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는 잘 계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접 오지 않고 자녀를 대동하거나 조카를 대동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변에 뭐 건축했다는 사람을 대동하거나 뭐 이렇게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완전 좀 사기당할까봐 처음부터 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설계를 할 때 부모님은 주로 안 오세요. 자녀가 오다 보니까 내가 자녀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자녀가 집에 가서 부모한테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은 또 자녀한테 이야기하고 자녀가 또 와서 이야기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이분들이 원하는 집을 내가 설계하고 있는 건가? 그럴 수 있겠어요. 자녀가 우려하는 걸 내가 설계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좀 흥미도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70이 넘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시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거를 많이 느꼈어요, 저희도.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게 좀 제일 기억이 났고 그 다음에 첫 미팅 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죽기 전에 집 한번 지어보고 싶다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때 이게 그리워져가지고 나 죽기 전에 꼭 한번 집 지어보고 싶다. 그 말에 이거 내가 설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멘트가 어떤 의미로 좀 나오신 건지 막 그때 혼자서 평면을 수십 번 그려가지고 오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는 거는 이제 없다가 이미 짓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3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집을 짓는 건 맞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말을 이제 설계하시는 분한테 제가 전달이 그림이 제일 확실하니까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그래갖고 계속 연구하고 그렸죠. 그래서 저도 그게 집이 작다 보니까 그거 제가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맡으시는 분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못해드린 거 여기서 되게 만족이라고 내가 하겠다 그런 좀 그게 있었거든요. 원장님 찾아뵙기 전에 이 사람이 그 SNS 들어가서 많이 딥스터디를 했어요. 연구해본 결과 이분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시동 걸어라. 시동 걸어라. 그래 이제 뭐 모시고 온 거예요. 왔는데 저는 뭐 정말 일도 생각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지금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부모님한테 지어주고 싶은 집.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이런 아이디어란 거를 평면도에다 뭐 수십 장 그렸어요. 아무튼. 그래갖고 들으면은데 어떻게 눈을 내리깔고 내려보시더니 뭐 감만 잡으시는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의 리퀘어먼트가 뭐다. 그걸 뭐 본능적으로 캐치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첫 상담할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그러셨는지, 왜 이렇게 그러셨는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색칠까지 해가지고 그려놓으신 거 보고 사실은 이제 그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신 건지, 왜 이렇게 하신 건지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상담할 때부터 하고 싶었다라는 저도 보통 상담하고 가야 되는데 뭐 그 상담할 때부터 설계 의견을 들으면서 상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의아했는지 딱 물어본 거 하나였어요. 네가 뭔데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했느냐.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장님 물어보셨어요. 이러셨어. 그래. 쟤한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제 예산에 보다 이제 많이 나가가지고 제가 소고기 한 주에 한 번 먹을 걸 2주에 한 번 먹고 있는 이제 슬픈 현실인데 근데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래서 이게 다 그냥 되는 게 일이 가야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분이 중요하다는 게 이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중요한 결정은 또 방향은 사모님이 의견을 내시지만 중요한 결정은 또 사모님이 하시죠. 정말 그렇게 됐어요. 소장님 그때 뭐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소장님 직원들하고 얘기하시는 스타일이 자기 옛날에 직원들하고 하는 스타일이랑 너무 똑같아서 일단 거기 확 그때 그 이야기 하셨다.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만났는데 반바지 입고 제가 옥상에서 직원들하고 내려오면서 막 떠드는 거 웃고 떠드는 근데 소장님인지 몰랐어요. 저는 네. 반바지 입고 그러셔서 소장님들은 보통 이게 쫙 입으시잖아요. 근데 딱 앉아있는데 소장님이 거기 딱 앉으시길래 깜짝 직원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죠. 근데 그게 왜 굉장히 저한테는 이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문 앞에서 그렇게 직원들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시는 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쉬운 건 아닌데 특히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비즈니스 하시는 이런 데서는 직원들로부터 그런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창의력을 도출시키는데 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잖아요. 회사가 아니고 거의 뭐 그때 분위기는 아마 옥상에서 엄청 재밌는 이야기 했나 봐요. 그래서 깍깍깍 흐르면서 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문은 잠겨있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어디 근무하는 분들인데 저렇게 재밌게 낮 시간에 반바지 입고 떠들면서 돌아다니냐. 그때 정했대요. 이미. 근데 뭐 가격 뭐 얼마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의향이 있는 거를 읽었죠. 되게 작은 집일 경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23평 집 설계 하나, 60평 집 설계 하나 똑같이 힘들어요. 시간 들어가는 게 거의 똑같거든요. 뭐 약간 60평짜리가 1.1배? 1.1배 정도인데 설계비 차이는 엄청나. 왜냐하면 이 전체 예산에서 보통 한 60평이다 이러면 뭐 공사비가 많이 들면 6억, 7억까지도 드니까 4억에서부터 한 7억까지 선을 왔다 갔다 하니까 설계비를 좀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만큼은 좀 받아낼 수가 있는데 규모가 작으면 설계비를 많이 달라서 너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그 작은 집에 설계비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 기간이나 이건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얼마 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물어본 이유는 간혹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최저의 설계비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정말 이거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때 그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 집을 지어주실래나 보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하여튼 그때 기억이 납니다. 맞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깔깔거리고 했던 이야기도 한번 그때 해주셨던 것 같아. 네. 하여튼 집이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는 거는 너무 작은 집을 설계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건축가로서의 제가 하고 싶은 업무를 하는 거하고 CEO로서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하고 이게 항상 그거죠. 네, 그래서 뭐 설계비 부분은 직원들 입장에서도 내가 많이 받아야 많이 받아야 좋은 건데 그것만 꼭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손해 보셨어요? 손해 보셨어요? 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개를 하니까 집 짓기 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두세 가지 한 번씩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있어요, 세 가지. 그럼 소장님 먼저 말씀. 제 먼저요? 네. 저는 골프 친 거. 같이? 네, 사장님과 골프 친 거. 그 다음에 타일 묻힌 거. 그거는 뭐 아빠. 네, 타일 묻힌 거. 그 다음에 닭도리 결국은 그날이. 그날에 두 개. 이게 설계하고 시공한 거는 싹 없어지고 놀고 먹었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1번인 것 같아. 네. 그리고 그 골프는 사장님 골프 치면서 제가 많이 좀 리스펙트 했어요. 왜냐면 나도 70대가 돼서 저렇게 30대 초반 40살 차이가 젊은 팀장 2명을 골프장에 같이 처음 골프장을 데려가 주셨는데 이제 막 배워가지고 하는. 근데 그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웃으면서 가서 골프를 칠 수 있을까? 내가 70살 하고도 남으세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골프장에서도 여유 있으시고 그런데도 쟤보다 잘 쳐. 진짜 40살 어린 직원들하고도 던지시는 멘트나 말하는 거나 칭찬이나 그 다음에 약간 좀 굿즈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실까. 저는 그걸 많이 배웠어요. 굉장히 잘해요. 집에서 일을 못해서. 잘 맞고 신동 났다고 골프 신동이 났다고 탁 해서 좀 띄워주셨다가 또 실수하게 만들고 이렇게 엄청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저 60, 70대에서도 젊은 사람하고 저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좀 많이 그때 느꼈어요. 그 다음에 뭐 타일 붙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타일 붙인 거는 이제 여기다 대고 설명 좀 해드리면 이제 사모님께서 실내에 있는 타일을 훈데르트 바서 스타일로 막 랜덤하게 잘라진 걸로 붙이고 싶다고 했는데 시공사가 이거는 그렇게 붙여놓으면 분명히 하자 났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아무도 안 해주려고 하니 그렇다고 우리가 뭐 관공서나 뭐 관광지에 있는 뭐 어마어마한 시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금도 없는데 사모님은 해주고 싶다 하고 그래서 그럼 제가 할게요. 우리가 할게요 해가지고 진짜 저희가 가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가서 자르고 해서 붙인 건데 이거는 저도 평생 설계만 했지 우리 집 마당에 타일 붙여보고 실내에는 처음 붙여봤거든요. 화장실, 주방 세 군데. 그 다음에 현관. 사실은 그 건축주분의 그 도전 정신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저는 사모님한테 그거 배웠어요.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데도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고 하고 그거를 이뤄내는 거. 이 도전 정신이나 이런 것도 나이대에 비하면 어마어마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 생각은 집이 어차피 내가 살 집인데 실수해도 내 실수로 증거로 남는데 어때?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만 인정하시면 저희가 할게요. 그래서 가서 바꿔줬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나와요.
집이 너무 작은 것과 제가 이렇게 지붕과 그 외벽을 제가 제일 저렴한 걸로 요구했잖아요. 네. 양보 안 하는 거. 네. 그거가 너무 이제 죄송하면서 감사했던 거고 그 타일 붙이고 뭐 당연한 거고 처음에 바닥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작아서. 예, 여기서 기초 친 거. 네, 여기서 어떻게 살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기도 그랬잖아. 이렇게 작아. 그랬죠.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올라가니까 엄청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지. 처음에 기초 치면 그 뚝뚝 다 울어요. 진짜 정말 그런 거 아니죠? 네, 계속 선생님 진짜 이거 맞냐고. 맞냐고 해. 내 어제 가서 보고 왔는데 맞다고 이러면 진짜 맞냐고 우리 여기 어떻게 살아? 그게 어떻게 다 들어가냐고. 네. 근데 좀 이따 올라가면 좋습니다. 큽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 적어놨어요.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존경을 했고 사모님 리스펙이라고 적어놨어요. 엄청 저렴한 재료를 꼭 선택하시겠다고 했던 거. 네, 그거 적어놓으셨고. 네, 적어놨어요. 아스팔트 싱글, 시멘트 사이딩. 네네네. 그거 제가 양보 안 했어. 보통 건축주분들은 선생님 저는 소박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도 막상 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모님도 당연히 의뢰 그렇게 될 거라고 짐작을 했던 거예요. 원래 저는 외벽은 뭐 싼 거 해도 됩니다. 다 이렇게 대부분 시작을 처음에 왜냐면 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설계비를 적게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처음 만나면 다 없거든요. 네, 근데 사모님은 정말 그 처음 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이렇게 또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은 집 짓게 하면 남이 좋다고 하는 걸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뭐 외벽은 이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게 좀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소장님이 멋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저 입장에서는 그 소장님의 지은 게 남잖아요. 이렇게 딱 증거가 있는데 소장님의 그 어울리지 않게 너무 초라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싸다고 하는 걸 부탁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요. 안 그래요. 진짜요? 캐나다나 이런 데 북미 가보면요 20억짜리 이런 집도 아스팔트 싱글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싼 재료라고 생각하는데 가성비가 좋다고 그러죠. 거기는 아스팔트 싱글은 당이 떨어지는 거고 시간 지나면 그러면 남자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한번 가서 텅텅텅텅텅텅 고치고 하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만 건물이 10년이 돼도 하나도 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런 것들. 아스팔트 싱글보다 시멘트 사이딩 있잖아요. 이면에 시멘트 사이딩 그거는 좀 마당 일도 많으실 텐데 요거 나중에 때 타고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조금 더 한 단계 그레이드 시키고 싶었는데 그때 현장에 가서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칠하죠 뭐 이런. 칠도 하고 싶었어요. 네, 칠도 직접 하고 싶다. 바꿔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잘 어울리는 집을 해드렸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 리스펙이라고. 그건 정말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셔서. 왜냐면 명확하게 자기의 어떤 삶의 기준으로 이렇게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 직원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직원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눈이 맞아야 되겠다.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는 꼭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